열심히 해요. 어? 우리만 되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애들 다 힘들어.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보통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비교의 세상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인생이 고달파져요. 왜? 예를 들어서 자, 대학교 간다. 씨발 어디 대학교 간 거 가지고도 비교해. 야, 너 어디 대학교 비교 존나 해요. 그러다가 또 어디 뭐 또 뭐 비교해? 취직. 하면 또 얘 취직. 야, 얘 대기 얘 어디 갔대 비교 존나 해. 그래 또 뭐야? 어떤 상황이 와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집 뭐 시집이래 결혼. 결혼했어. 야 그럼 얘가 씨발 야 집이 얘가 어디 산대? 아파트 신축 산대 어디 산대? 빌라 산대 아파트 산대 그런 것도 졸라 비교해요. 인스타그램 딱 올리고 딱 보고 수가시 존나 잡고 그 의미가 없다 이 얘기야. 비교하면 인생이 고달파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공부도 남들 다 하고 있어. 나만 공부 안 하는 거야.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보다 더 높은 반에 있는 애들도 다 열심히 해요. 더 많은 양을 더 많이 열심히 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일단 필요한 부분은 비교하면 안 된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냥 자기가 자기 스페이스대로 유지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1번 일단 봅시다. 이거 일단 자 잠깐만. 자 체크라 야씨 야 이거 지금 교재 자 교재 아까 안 받은 애 누구죠? 안 받은 애 한 명 맞죠? 너 안 받았고 혜인이 안 받았고 잠깐만 아니야 내가 혜인이 안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야 비교하지 마세요. 야 태윤이 안 받았고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이게 이게 좀 약간 장난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꼭 공부를 하다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공부를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뭔가 이게 문제점이 없는데도 계속 그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해서 이것만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그 생각할 그 시간에도 연필 들고 공부하고 있어야 돼 원래는. 그리고 연필 들고 공부하고 있으면 되게 잡생각이 좀 덜 들어요. 잡생각을 좀 없애야지. 여러분들이 잡생각 없애는 방법 뭐야? 우리 워크북 풀고 개념 플러스 유형 풀고 문제 좀 부족하면 그 밑에 유제 그냥 노트에다 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아 푸세요. 그 홈페이지 공짜예요. 거기 있어. 책 있어. 다운 패드에다 풀어도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좀 뭐랄까 공부를 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를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를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그랬어.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제 인생 길게 보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이 뭐 이렇게 우리 학원이 또 원래부터 많이 자주 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럼 나중에 이제 2월 말에 이제 12월 말에 이제 내년 1월 달에도 또 이런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달라져서 있어야지. 작년 1월 달에도 비슷하게 있고 올해 1월 달에 비슷하게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차근차근 해서 또 공부 꾸준하게 인정할 거 하고 이게 인증이 자기가 이게 공부를 했다에 대한 인증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끝났으면 자기 관리 안 되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이게 그러면 약간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인증하다 보면 안 하면 약간 찝찝하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과제 인증도 하고. 근데 이거 배째를 안 하면 안 돼. 이 몇몇 친구들은 존나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가 저도 했어요. 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좀 했어 가지고 아니 한 10장씩 보내고 막 그런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 다른 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원 애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지금은. 수제는 좀 꼼꼼하게 해야지. 자, 일단 1회 모의고사 질문. 유민이, 정우, 유성이, 호연이, 우진이, 연규, 서윤이, 재경이. 자, 그 다음 진서, 범석이, 서윤, 조서윤, 야, 책 안 받을 거 미리 낙서 이름펜 네임펜 딱 쓰는 거가 그건 사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최은우 오케이.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1번 245페이지 질문.
야 잠깐 5번 같은 거 틀린 애들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원래 고사도 참 진짜 5번 같은 거 틀린 애들 있어가지고 내가 1번부터 야 너네 그 선생님이 원래 고사 보는 요령도 알려주고 그날 또 기분 좋게 또 몇 개 또 맞추기도 했잖아요. 나올 것 같다. 그 마지막에 한 거 있잖아. 그것도 아니 그냥 웃고 네 알겠어요 하고 틀려.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당일 들은 거 아니야. 당일에 내가 했잖아. 그럼 다 맞춰야지. 그 정답률이 높지 않아? 정답률이 높지 않아. 자, 생각보다 낮아. 자, 일단 5번. 야, 5번, 야, 한번 봐봐. 자, 야,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죠. 5번. 와. 야, 정의가 되도록 한다. 자, x는 양수. x는 1이 아니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6이 양수다. 자, x제곱.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어른들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어떤 게 있냐? 저는 이제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해.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요새 좀 약간 좀 이게 저는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인지도가 좀 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이렇게 약간 그런 글들이 존나 웃기지 않냐. 어차피 걔가 인지도가 없으면 유명한 글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걔 글이 유명한 글이 되는 거란 말이야. 유명한 사람들은 똥을 싸도 그 똥이 유명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쓸데없는 얘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듣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저는 그렇다고 봐. 저도 이제 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내가 약간 좀 우울감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이제 하다 보면 약간의 번아웃은 또 올 수 있어. 번아웃.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존나 많이 했을 때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졸라 많이 진짜 밥도 햇반 해가지고 죽 갈아먹고 믹서기에 갈아먹고 앉아서 그때도 계속 앉아서 공부하고 믹서기에 갈아먹고 그 정도 아니고 적당히 해서 온 번아웃은 큰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론 오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야 돼.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요. 라이센스 이게 어른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다 조언해 주거나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 물론 이제 부모님 말은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은 무조건 들으는 거야.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은 무조건 듣되 다른 친구들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친구들이 이게 해주는 조언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절대 들으면 안 돼. 자기의 심지어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기 페이스를 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딱 유지해서 공부도 딱 꾸준하게 하고. 슬럼프인 것 같아? 라는 이게 슬럼프도 이게 저는 잘했었던 적이 있어야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밑에 있었으면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잘했었던 적이 있어야지. 잘했고 올라가고 슬럼프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조차 들을 때도 연필 들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고2, 고3 때만 잘 보내도 대학교가 달라져. 진짜로. 우리 학원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존나 진짜 약간 드라마틱하게 지금부터 공부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 있는데 진짜 그건 진짜 거의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 거의 없어.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저 지방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인서울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원도 줄고 애들 입학 정원도 많이 늘어났고 학생 수는 줄어들었고 논술로 해서 또 운 좋게 해서 6개 찍었더니 그중에 내가 페이스 좋아가지고 하나 찍어서 들어가서 인설할 수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우리 학원이 특히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이거 해야지. 자, 일단 그래서 어른이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요청하지 마라. 정신과 상담 의사들이 있어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해야 돼. 정확하게. 저도 약간 우울해? 그럼 거기 가서 상담 받아요. 괜찮아. 요새는 그런 시대야. 근데 괜히 막 그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면 요새는 어떤 게 있냐?
이게 약간 저의 사고예요. 저는 약간 사고가 조금 약간 극단적인 약간 극단적인 사고가 좀 있어. 저는. 근데 어떤 사고가 있냐? 딱 그냥 끊는 거지.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절대. 왜냐면 요새는 이게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거를 잘 과시할 필요가 없어. 모른 척 살아야 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x-8에 x 플러스 2야.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 x8. 0보다 크다? 뭘 찾는 거야? 얘네들 정수개수기 때문에 자, 이제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답은 요거야. 정확하게 풀어야지. 자, 1보다 크고 x가 8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 포함되는 정수 찾으세요. 정확하게. 자, 여기 요 1, 2, 3, 4, 5, 6 다 맞춰야 돼. 질문 없죠? 넘어가 보도록 하자. 7번 있는 페이지 질문. 7번. 몇 번? 9번?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오케이, 7번, 9번, 1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딱 친구는 한 5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뭐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딱 그 정도만 있어도 돼. 굳이 뭐 여러 명 만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피곤해요. 술자리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 전 안 가. 그 시간에 그냥 집에 가서 꽃 대신 구워 먹지.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요거잖아요. 그러면 2 sin x. 자, 이거 봐봐. 자, 차근차근. sin 2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일단은 2x가 나왔어. 여기가 2x야. 그럼 t로 치환해. 0 이상 2x야. 2파이야. 자, 얘를 t라고 다. 그래서 야 sin t야. 자, sin t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자, 일단 자, 우리가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예요. 자,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인은 쌓인다. 자, 사인은 쌓인다.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치환해서 해. 자, 요렇게 해서 사인 딱 그려놓고, 원래 안 그려도 되는데 그려. 자, 0 이상 여기 색칠, 여기 2파이 미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y는 2분의 1이 여기 있어. 자, 얘가 y는 2분의 1이야. 대칭성. 자, 얘가 얼마냐? 6분의 파이다. 자,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그럼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가 파이거든요. 자, 여기 한 칸 간격이 6분의 파이라서요. 자, 요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자, 요건 이제 우리 누구 값 구한 거냐면 t 값을 구했어. t 값. t 값이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거든요. 여기 얘가 2파이야. 그래서 t 값을 구했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야. 자, 그래서 얘는 6분의 얼마냐? 7파이. 얘는 6, 20이야. 6분의 11파이야. 근데 t 값이 뭐였냐면 2x야. 2x. 2x. 자, 그러면 이제 x는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x 값을 찾는 거예요. 12분의 7파이. 자, x는 12분의 11파이. 요렇게 치환해서 그냥 풀어주세요. 끝. 그 다음 9번. 알아듣죠? 야, 이게, 그냥 치환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치환. 요거 치환한 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프. 자, 우리가 치환한 다음에 그래프지 단위원으로 문제 풀 수 있는데 가급적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가급적. 우리가 무조건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프. 자, 9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봐봐. 역함수가 주어졌다. 점근선을 x는 b라고 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자,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 잘 들어봐. 자, 우리가 y는 fx예요. 2의 x-1의 플러스 a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G5. 야, 이거의 역함수가 자, 역함수가 f의 역함수가 g예요. 풀이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굳이 역함수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 역함수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제 일단 첫 번째는요. 요 사실이 있어. 자, G5가 2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자, 5는 G의 인버스의 2야. G의 인버스는 뭐가 돼요? FE가 되겠다. FE. 자, FE가 5란 뜻이야. 여기다 2를 넣어. 2를 넣었을 때 뭐야? 2의 2-1 플러스 A가 5가 되었다. A는 뭐 나오냐? 3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잘 들어봐. 자, 이거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뭐냐?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y는 a야. 그럼 얘가 로그 함수로 바뀌었어. 로그 함수. 역함수예요. 역함수. x랑 y를 바꾸기 때문에 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x는 a가 로그 함수 역함수의 점근선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점근선이야. 역함수의 점근선 되는 겁니다. x는 a야. a가 3이잖아. 얘가 3. 뭐래? 얘가 b라고 써있어. 얘가 b래. 그럼 3하고 b가 같네. 3 더하기 3은이네. 6. 2번.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 자, 11번. 알아듣죠? 이게 굳이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시험지는 우리가 아직 시험을 안 본 친구들도 많이 다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는 원래 얘기를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 나중에 이제 시험지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아마. 자, 일단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다. 잘 보세요. y는 일단은 이거 먼저 봐야지. a가 양수, b가 양수, 자, c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자, 일단 절대값 a, 맥시멈은 뭐가 되느냐? 절대값 a 플러스 d다. 미니멈은 뭐가 되느냐? 절대값 a의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되겠다. 얘가 4예요. 얘는 마이너스 2다. 자, 요거 두 개를 더해라.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d가 2다. 2d가 2니까 d는 1이다. 대입을 해라. 넘겼다. 절대값 a가 3이에요. a는 풀마 3이야. 자, 이게 낚시질 하려면 a가 이게 이런 표현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 a가 3이야. 그래서 야, a가 3이야. 그 다음 뭐야? 이제 나머지 거 찾으러 가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주기를 찾으러 가야 된다. 주기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 일단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일단 봐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가 주기가 되겠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4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4다.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b의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절대값 b분의 자, 주기는 2파이로 해서 찾는다. 자, 근데 얘가 뭐가 나온다? 주기가 4가 나왔다. 넘어갔다. 4b. b가 양수거든요. 야, b도 마찬가지로 양수라고 써 있어. 4b가 2파이다.
b는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찾아놨어. 자, 여기까지 다 찾아놨으면 자, 이제 평행이동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식을 써봐. 식을 써봐. y는 자, 일단 자, 3사인의 bx예요. 2분의 파이의 x. 자, x 2분의 파이 x야. 일단 이렇게 써. 자, 플러스 1 이렇게 딱 써.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얘가 원래 이제 잘 들어봐. 사인은 쌓인다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1,1을 넣어도 돼요. 1,2.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이 좀 달라. 선생님마다 풀이 방법이 좀 달라. 그냥 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 자, 저기 써 있죠? y는 이제 여기서 풀이 방법은 이제 여기서 취향껏 가는 거예요. 자기 취향껏. 3사인의 2분의 파이에 x의 마이너스 c야. 여기에 플러스 이제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마다 또 달라. 문제마다 또 달라. 어떨 때는 평행 이동이 편할 때도 있고 얘도 여기 점이 딱 있잖아. 여기 쫙 점이 있잖아. 요 점이 있잖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도 쉬워. 1,1 지난때 1,1. 그럼 여기다 1,1을 넣어봐. 1,1을 넣는다. 그러면 얘가 1은 3사인의 2분의 파이에 1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어서요. 플러스 1이 됐어. 지워졌어. 넘어갔어. 자, 빠바방 사인의 2분의 파이. 자, 얘네 마이너스 c가 0이 됐네. 야, 사인 뭐가 0이냐? 이거 각변은 안 해도 되고 그냥 뭐야? 얘네 2분의 파이 아닙니까? 2분의 파이 되면 사인 0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2분의 파이 딱 구해 봤더니 뭐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2분의 파이 구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요새는 이건 좀 쉬운 거야. 이게 좀 쉬운 거야. 일단 이게 좀 탄탄하게 돼야 돼. 이게 탄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런 표현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최고차항 계수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얘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나 풀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푸냐? 원래는 얘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아니 원래 여기서 이렇게 쌓인다잖아. 원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자, 요 점이 요만큼 이동이 됐어. 요 점이 요만큼 이동이 된 거거든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자, 얘는 첫 번째 상황은 1,1 대입. 왜냐면 저 점이 딱 보이니까. 요렇게 풀으셔도 되고 자, 아니면 자, 요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요걸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y는 3사인의 2분의 파이의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x-1에 플러스 1.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전개하면 C값이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야. 저는 가끔 좀 요걸 좀 많이 선호해요. 이렇게 풀어도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풀어도 될 때도 있고요. 이건 이제 자기 취향껏 가는 거야. 꼭 이렇게 풀 필요성 없어.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점을 대입하거나 A, B, D 찾은 다음에 C는 점을 대입해서 찾거나 아니면 얘처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요 점이 이제 이렇게 된 거라서 요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x축으로 1만큼 자, 평행 이동을 했다. 자, x 대신에 x-1을 넣었다. 라고 풀었습니다. 야, 넥스트 다음 주 한번 가보자. 12번 한번 가봐야죠. 야, 12번 한번 가보자. 13번도 한번 가보고 14번도 가고 15번도 가고 다 가야 돼. 알았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자, 요 문제는 일단 잘 보시면 자,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서부터 먼저 가는 거지. x 더하기 3 x-8이 양수다. 양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는
x가 마3보다 작다 또는 8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 자, 2번은 뭐냐? 2번은 2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8이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얘가 일단 양수야. 일단 양수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and x는 분모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어. 자, 이걸 좀 풀어봐야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푸냐. 자,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마3보다 작아. 마3보다 작아. 마3보다 작으면 x-8은 음수가 돼야 돼요. 응? x-, 마마. 자, 마이너스. 자, 얘가, 보자. x 더하기 3. x가 마이너스 3이면, 자, x-8은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범위를 어차피 근데 범위 자체는 똑같아요. 자, 보세요. x 더하기 3이 양수야. x가 마3보다 크대. 이러면 자, x-8은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요렇게?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얘가 x가 8보다 작아야 돼. 요 범위에서 8보다 작은 게 답이야.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음수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8보다 커야 된대. 자, 요 범위에서 8보다 커야 된대. 마3보다 크고 8보다 커야 된대. 그럼 결론은 뭐냐? 얘가 답이에요. 그럼 결론은 자, 1번하고 2번이 같은 거야. 1번하고 2번이 같은 거야. 아, 이걸 딱 찾고 들어가는 거야. 이걸 찾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범위나 요거의 범위나 같았다. 알아들어요? 자, 이게 좀 풀이가 길었어. 이게 풀이가 좀 길었는데 요 사실을 알면 조금 더 풀어요. 어떻게 푸냐? 자, x가 마3이 아니죠? 양변에다가 양수를 곱하세요. 양수를 곱하면 자, 요 표현이 있는데 x 더하기 3분의 야, 분모를 없애야 돼. 자, 이거를 딱 바로 이해하면 더 좋긴 하지. x 플러스 3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 어차피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기 때문에 x 더하기 3의 제곱을 곱하면 약분되면서 쟤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똑같은 식. 이거의 범위나 요게 이제 진수의 범위야. 요건 알면 좋고 모르면 요렇게. 알았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제곱을 그냥 곱하는 거야. 제곱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자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의 값을 자 이제 요거 이제 방정식을 풀러 가야 돼요. 아직 반밖에 안 왔어. 자 이제 로그 자 x 더하기 3에 자 x 마이너스 8이야. 자 얘랑 자 이제 양변 이제 어차피 로그 그냥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냥 푸는 거야. 자 요거를 그냥 푼다. 양변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하세요.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일단 요건 또 기억해야 돼. x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3이 아니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자 요로 넘기면 자 x 더하기 3의 제곱이야. 자 x 마이너스 8에 자 x 마이너스 8 나왔는데요. 혹시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x 지우고 x는 4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근을 찾을 때. 자 그래서 얘를 1로 넘겨. 그러면 x-8로 묶었다. 자 넘기면 마이너스예요. 넘기면 마이너스는 0이 되어서 x 더하기 3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1이 돼요. a 콜 0이야. 그래서 일단 x는 8이 나왔어. 야 근데 저 범위 안 들어가니까 땡.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에요. x 더하기 3의 값이 풀마 1이야. x는 마이너스 3 풀마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랑 그 다음 뭐 나와?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근데 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최종적인 답은 얘가 돼야 돼. 알아듣죠? 자 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야. 이게 실수 x의 값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야, 절대값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범위 찾을 필요가 없어. 자, 로그. 자, 우리가 이제 4번 풀어봐야 될 식은 어떤 겁니까? 2의 절대값의 n. 자, 마이너스 4예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4라서. 자, 얘가 4야. 4는 로그 2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은 16을 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 n-4가 16이다. n-4는 16이랑 마이너스 16이야.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랑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요. 자, 20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 다시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했나? 12. 스마비생. 마이너스 12네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n 마이너스, 그러면, 자, 일단 4 더 20. 마이너스 12. n. 그럼 답이 없어. 자연수. 스마비생. 자,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개수는 자연수 개수이기 때문에 1부터 19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1부터 19까지인데, 누구를 빼야 되죠? 자, 잠시만요. 4 빼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0 되니까. 날카로운데. 이거 뭐지? 은근슬쩍 귀찮네요. 절대값 n-4가 0이 돼도 안 되겠죠.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이 4도 빼야 돼요. 야, 이거까지 빼고, 야, 너무. 자, 일단, 자, 그래서, 18, 야, 19 있으면 바로 낚시를 당했겠네. 답은 1번. 알아들었죠?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는 여기, 갔다 오세요. 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양변에 곱했다는 거. x 플러스 3의 제곱은 양수라는 거. 그 다음, 자, 13번을 한번 가볼게요. 13번. 만만치 않다. 자, 일단.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해야죠. 야, 너네, 이거를 딱 알면 좋은데? 여기 있죠? 얘랑 2랑 3을 그냥 바꿔도 된다는 거 이해 가세요? 안 가죠?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야, 로그 2의 a. 야, 이거를 잘 보세요. 얘가 여기 2인데, 얘가 3인데, 여기 3이니까 가급적 3으로 맞춰주는 게 편하다 이 얘기예요. 3으로 여기 보라고. 김정우는 이제 자리 가방 싸서 일로 오는 거야. 김정우. 우리 정우. 맞죠? 오케이. 이제 가방 싸서 이제 앞에 앉기로 약속한 애들 앞에 앉으셔야 돼요. 자, 이게 밑변환이야, 밑변환. 자, 이게 b야. 야, 밑을 변환한다. 로그 2다. 로그 2에 10으로 변환했어요. 야, 이게 요 정도는 그냥 딱 보고 요게 바뀌겠구나. 얘네를 어차피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기 때문에 얘를 3이라고 쓰고 얘를 2라고 쓰면 다시 쓰면 얘는 로그 3의 2랑 자, 로그 2의 a로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결론은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다. 여기 b로 써야 되겠죠? 요렇게 서로 같은 거다. 알아듣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정리만 하면 돼. 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양수 AB야. 자, 정리 들어가자.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식 1번. 자, 이거는 이제 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다. 얘가 자, 얘는 뭐야? 요 밑으로 내려와. 얘 내려와. 그럼 3로그 3의 A가 되겠다. 야, 그 다음에, 로그 2의, 자, 이제 여기가 4죠? 얘가 4니까, 얘는 2의 제곱이야. 나가면 2분의 1이야. 로그 3의 A가, 자, 로그 3의 A가 뭐가 되느냐? 자, 얘 나가면 역수예요. 2분의 1에, 로그, 자, 2의 B가 되겠어. 지우고, 요로 넘어가. 로그 2의 B가 로그 3의 A야.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이 이제 달라져. 얘가 2로그 3의 A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놓고 풀어도 되지만 얘를 T라고 치환해.
자, 2t 제곱이야. 2t 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3t야. 얘가 0이야. 빠바방. 2t로 묶으면 t가 0이거나 2분의 3이야. t가 0이거나 2분의 3. 야, 근데 자,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1이 아닌 실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로그 3의 a가 0이야. a는 3의 0제곱은 1이야. 1이 되면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요게 답이지. 그러면 이제 a, b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a는 뭐가 되겠어? 로그 3의 로그 3의 a가 2분의 3이야. a는 3의 2분의 3이야. 자, 이렇게 나왔어. 얘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넣었어. 자, 3의 2분의 3. 야, 이게 로그 2분의 3이야. 여기가 2분의 3이야. 요거 전체가 로그 2의 b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3이거든요. 자, 얘가 3이 나왔다. 3. 3 곱하기 이거 뭐야? 자, 이것도 자, 3의 1제곱에 3의 2분의 1 제곱이라서 3루트 3이에요. 3루트 3. 3루트 3이랑 여기에 주어진 3을 곱하면 답이 되겠죠? 9루트 3이 되겠 뭐야 씨. 자, 이 a, b 값이 24 루트 3이에요. 잠시만요. 보자. 어디? 2t 제곱. b가 잠시만요. 이게 3. b가 로그 2의 b 맞죠? 2의 제곱. 2의 제곱 맞고 2분의 1 2로그 3의 a 2로그 3의 a 맞고 2t 제곱에 마이너스 3t 2t에 t 마이너스 2분의 3 t는 2분의 3 3의 2분의 3 맞고 자, 얘를 여기다가 넣고 로그 3의 a가 2분의 3 약분돼서 3 이거 잘못했죠? 로그 2의 b가 3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는 2의 세제곱이야. 8이 되겠네. 8이랑 3루트 3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24 루트 3. 알아듣죠? 물론 조금 여기서 이거 우리 저기 날짜 SAT에도 있어요. 요 부분. 요건 네 머리에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바꿔도 된다. 이거 정도 네 머리에 있어야 돼. 이거는. 자, 조금 어려웠어요. 자, 14번. 문제 딱 봐봐. 야, 이것도, 굳이 찍는다면, 여기에 이제, 자, 이거 이제 객관식이잖아. 학교 시험이잖아요. 못 풀었어. 찍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 282도 보이고, 이런 걸, 여기서 찍어야 돼,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죠.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로고 보이는 거 애들이 답이겠지 하고 가는 거야. 찍는다. 못 풀어서 찍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자, 일단 잘 볼게요. 20년 전에는 A1이었는데 10년씩 증가하다가 용돈 받다가 다시 그 다음 10년 동안은 매출이 20% 감소하여서 현재 매출액은 20년 전의 매출액의 K배가 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푸냐? 자, 일단은 현재 매출액이 A다. 자, 식마 한번 써볼게요. A다. 야, 그래서 10년 전에는 10년 동안 매일 10%씩 증가했다. 100분의 10의 10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얘는 다시 줄었다. 1-100분의 10의 10제곱이다. 그래서 20년 전의 매출액의 A에다가 얼마 20%씩 줄었죠? 20%니까 20이라 써야지. 한번 왔어요? 오케이. 핸드폰 내시고. 자, 그러면 얘가 20이죠? 자, 얘가 20.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A의 K배가 되었다. 이거 푸는 거야, 이거. 이해 가시죠? 설명하긴 했어. 일정한 비율로 증가 감소인데 10%씩 10년 동안 늘었다가 20%씩 10년 동안 감소를 했대. 10년 동안 20%씩 감소를 했대. 자, 어차피 A는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K배가 되었다. 요거를 찾는 거야. 자, 어떻게 찾느냐? 양변에 로그를 취하세요. 1.1의 10제곱이야. 0.88이야. 0.8. 0.8의 10제곱이야. 양변에 로그를 취하세요. 로그를 이렇게 딱 취하는 거야.
자, 로그를 왜 배우냐? 복잡한 계산 빨리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자, 로그 K야. 얘가 로그, 양변의 로그를 이렇게 취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 내비두고 얘만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얘 정리하러 들어가는데, 자, 10 곱하기 로그 1.1이야. 더하기 10 곱하기 로그 0.8이야. 로그 0.8. 자, 그래서, 자, 로그 0.8. 자, 일단은 보자. 10 곱하기. 그럼 얘는 이제 얼마? 로그 1.1의 값이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이렇게까지 또 이제 거지같이 해놨네요. 여기서 8 곱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자, 얘네들 아니면,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 이게 이렇게 가지 말고, 금방 끝나요. 자, 1.1 곱하기 0.8의 제곱을 하면, 얘는 1.1 곱하기 0.8을 하면, 8일은 8, 8일은 8, 점점이 두 개니까 0.88이에요. 0.88. 0.88의 10제곱이에요. 그래서, 자, 10 로그 0.88이 되거든요. 얘가 로그 K야. 자, 0.88은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로그 8.8이거든요. 저기 써 있어. 0.945야. 10 곱하기 0.945에 여기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0.055야. 마이너스야. 10을 곱했어. 그러면 0.555가 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0.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귀찮은데요. 금방 끝나요. 얘는 로그 K가 자 마이너스 0.55야. 1을 더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해서 자 여기에다 1 더하기 1을 빼야 돼요. 0.55야. 얘가 0.45야. 이 0.45가 여기 써 있어. 0.28이. 로그 2.28이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2.82에 은근히 귀찮네요. 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소수점 하나 땡기는 거지. 자, 요거의 값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얘는 자, 로그 자, 0.28이가 되겠습니다. 답이 0.28이야. K는 쉬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쉬운 거야? 아니야, 많이 쉬운 건 아니야. 많이 쉬운 건 아니야. 내가 막 쉽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야.
중요한 문항들을 해줘야 되잖아. 숙제에서 숙제 들어. 애들한테 질문 같은 거 숙제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아니, 착하게 하는 거 그냥 이거 했잖아, 씨발 새끼야. 근데 좀 에이스적이면 근데 왜 그런 게 있어?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고 있어요. 숙제는 씨발 몇 시간? 진짜로? 여기나 여기 숙제가 아직 적당 한도 없는 시간. 아, 믿지. 아, 그럼 먼저 골라야 친구가 없어. 일단 알려줘. 오늘 부재 공부가 짜놨어. 오늘 그 인쇄 화요일 날 결정.
존나 못 가르쳐. 정부 겪고 왔어. 다시 뜨지. 방 어디냐? 씨발 일본 일본 쓰고 생각했더니 질문을 봐서 해야 돼. 식사니? 이 새끼 빨리 그래. 다 풀어주니까. 근데 빨리 먹어. 좋은 거 아니야? 먹은 거야. 씨발 일본 저도 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불할 거. 불할 거. 알았어. 그래서 누가 안경 프리프를 샀어. 누가 안경 프리프를 샀어. 이거는 나한테 준 거야. 싸우고 있다. 누구한테 못 줘서 제일 못 받이래. 야, 안 받잖아. 잠시 왜 영어 먹는다. 이거를 못하면 안 돼. 너 진짜 삐빠야 열심히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삐빠이라고 생각. 말이 안 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설명이 아니야. 120점 받을 때잖아. 좀 수준이 아니잖아. 말했어 이게. 말해줬다고? 예. 그러니까 이 새끼 개구라잖아. 야 맞다고 우리 팔. 안녕하세요. 분위기를 보니까 안녕 못하네. 자, 미적분 책 다들 받았죠? 어? 너는 안 받는 거 아니야?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거 아니야? 늦게 와서? 근데 어차피 2월 달에는 학원 안 다니게 되면은 책 필요 없잖아. 어? 나 책 없는데? 구매를 하라고 했다고?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잠깐, 책 어딨어? 요거는 민택쌤 책인데? 갖다 놨겠지. 그럼 제일이 이제 온 거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이 책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점심시간 통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지금 책 차례 정도만 같이 읽을 거니까. 자. 누군가에게는 뭐 시험 결과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시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교시에 내 얼굴 보지 말자고, 그치? 1교시에 내 얼굴 보는 사람 있어 없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음이지 이제. 숙제 안 하면 문항수대로 맞고요. 지각하면 1분 지각당 1시간씩 뒤로 남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뭐 특별한 거 할 건 아니고요.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편안하게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편안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차례 정도 읽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차례 펼쳐볼래요? 차례. 자, 1단원의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1단원의 제목이 뭐라 돼 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오늘부터 이 1단원을 같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나가게 될 텐데 반이동이 오늘까지만 요 반에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동하는 친구들은 그 새로운 반에서 연결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알겠죠? 예? 확동 수업은 토요일에 확동 시험 보고 나서 반이 결정이 되겠죠? 자신 좀 있나 보네.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와, 알고 있었어. 네 시험지 내가 채점했어. 범석이 맞지? 감동받았어요. 이게 진짜 빅파이브예요. 처음으로 감동받았어요. 처음으로. 어떤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감동받기가 쉽지 않은데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이게 빅파이브예요. 뭔가 줄 세우기가 아닌 정성평가가 들어갔다면 시험지만 봤을 때는 더 위로 보내고 싶을 만큼 박수 쳐주고 싶어요. 물론 뭐 공부 태도가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험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정석이다. 풀 수 있는 문항들은 완벽하게 풀었구나. 배운 대로. 못 푸는 문항은 손도 안 댔구나. 완벽한 전략. 나는 반띵만 하면 된다. 1차적인 나의 목표는 반띵이다. 너무 잘 풀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너무 높게 한 번에 올라가면 컬처 쇼크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시험지를 보면 컬처 쇼크 없이 그 반 가서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원찬이 시험지도 선생님이 채점을 했어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나는 원찬이를 가르칠 수 없다. 우리 반에 둘 수 없다. 안 된다. 농담이고요. 네.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 공개가 안 된다 뿐인 거지.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시험지를 오픈을 못한다 뿐인 거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반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진짜 2점 차이. 그 2점이 뭔지 알죠? 1번에 가로 1번. 그 2점 차이로 누구는 반이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갑니다. 한 문제 5점짜리를 온전하게 맞히면 누군가는 2개 반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문제를 틀려서 올라갈 반을 못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통계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보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게 튀지 않아요. 한두 명만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잘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못하는데 반하고 반 사이의 그 평균 점수,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 총점을 대가리수로 나눈 평균 점수, 그 평균 점수는 반하고 반 사이에 한 문제 차이가 안 나요.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6반이라고 무시하잖아. 6반하고 여러분들 반하고 한 문제 차이 나요. 솔직히 1.5문제. 평균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문제 더 맞힌 거야. 그 맨 꼴반이라고 하는 GT에서 꼴반은 맨날 놀림의 대상이잖아. 기피의 대상이고.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럼 2반은 난방비반이냐 새끼야. SC 4반은 에어컨반이고 C그룹에서 전기세 다 부담해주면 B하고 A에서는 공부해서 나중에 C그룹 친구들에게 은혜 갚을게 이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느 반에서 공부하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개념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요. C5반에서 배운 내용으로 맞을 수 있는 맥시멈 점수는요. 165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인정 못 풀어. 여기서 배운 내용으로 연습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165점까지는 가능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안 배워가지고 틀리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몰라서 틀려요? 그리고 어떤 새끼야 탄젠트 안 배웠다라고 시험 보기 전에 했던 새끼. 탄젠트를 제대로 배웠으면 새끼야 34번인가? 그 문제를 푸냐? 의미가 없어서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본적인 그래프 개념과 주기 정도만 말해준 거지. 농담이 아니라 165까지 가능했던 시험입니다. 왜? 시험이 쉬웠으니까. 왜? 1월달이니까 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근의 위치를 담임 시간에 안 배웠나요? 어떤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 안 배웠다고요? 치환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다 배웠다고. 근데 못 풀었을 뿐인 거지. 왜? 평소 복습을 안 하니까. 그게 왜 다르냐고. 왜 다를까? 왜? Why? Why? 왜? 왜? 이유는 딱 하나 아니야? 복습을 바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서요. 숙제를 성실하게 했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반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단 하나라도. 태훈이 반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와우, 그건 충격이다. 왜냐면 태훈이가 초반에는 안 하다가 후반에는 숙제 열심히 했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훈이는 하나라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2월 말에 보는 시험에서 급발진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공부한 거 절대 어디로 안 갑니다. 2월달 보는 시험은 난이도는 개 쉽지만 점수는 개 안 나옵니다. 왜? 범위가 넓어서요. 1월달에 제대로 공부 안 해놨으면 다 망각의 시간.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답 안 나오고 풀 수 있었는데 답 안 나오고 이게 대부분일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거니까요. 담임 시간에 공부했었던 수열도 그렇고요. 부담임 파트에서 공부하는 미적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죠? 자, 미적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극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 수직선 하나만 딱 그려볼게요. 책 볼 필요 없고요.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필기 필요 없고요. 그냥 같이 밥 먹기 전까지 기본적인 개념 잡아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요? 됩니다. 자, 어떤 점이 여기 있었어요? 다 같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점의 좌표는 뭐라 말해요? 1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자, 1,0 틀린 표현입니다. 수직선상에서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이에요. 되나요? 굳이
이 축을 x축이라 놨으니까 x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이 x가 1이라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1의 위치에.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필요했었냐면 x가 딱 1에 있는 상황 말고 1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즉 여기.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보다도 1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울 수도 있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1과는 매우 가까운데 1은 아닌 상황. 1과 매우 가까운 수를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야. 1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수. 얘를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야. 예를 들어 0.999999999999999 이런 수. 예를 들어 1.000000000 마지막에 뭐가 있으면 되게 재밌을까요? 거리 있으면 재밌겠다. 그렇죠? 재밌잖아. 이런 수를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그런 수를 어떻게 나타낼까? 직관적으로 x가 1일 때는 등호를 사용했으니까 x가 1은 아닌데 x가 1에 가까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자. 화살표로. 될까요? 돼요? 어렵지 않다. 그치? 어렵지 않아? x가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화살표로. 1을 향하여 가고 있다. 돼요? 안 돼요? 근데 보는 바와 같이 x가 1을 향해서 어떤 1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돼요? 안 돼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되나요? 그럼 1로 다가가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온다. 그걸 플러스 방향, 1보다 큰 방향에서 1로 다가옵니다. 1 옆에 플러스를 적어주기로 한 겁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맞춰볼래요? x가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올 때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당연히 1 옆에다가 마이너스를 적어주기로 한 거야.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근데 화살표만 써놓으니까 진짜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뭔가 기호를 하나 더 적어주기로 한 거야. 한없이 다가간다. 1에 다가가는 극한의 상황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야. 극한의 상황. 그걸 영어로 리미트라고 하나 봐요. 뭐라 한다고요? 리미트. 리미트. 다시 뭐라 한다고요? 리미트.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의 상황, x가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리미트를 적을 때는요. LIM 이렇게 예쁘게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선생은 앞으로 리미트를 그냥 이렇게 적을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가급적 이렇게 적으세요. 왜냐하면 서술형 주관식을 써야 되니까 선생님들 쫓아한다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로그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예쁘게 쓰세요. 알겠나요? 보통 선생님들은 로그 쓸 때도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어쨌든 선생은 리미트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알겠죠? 될까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극한인가요? Now. 누구의 극한을 보고 싶은 거야? 함수의 극한을 보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은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을 보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함수라고 하는 건 무슨 값에 따른? x값에 따른 누구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싶은 거야? y값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연결만 시켜본다면 함수의 극한,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값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이 극한인 거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걸 함수에 적용을 시켜보겠다라는 건 x값이 어딘가의 숫자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에서 y값은 어딜 향해서 다가가는지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이 둘을 연결시켜봐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함수 fx를 선생이 x였다라고 해볼게요. 될까요? 이 f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1일 때 대응하는 y값은 1이고요. 2일 때 대응하는 y값은 2였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대답 잘해봐요. 한 번만 대답해 봅니다. F1은 얼마죠? 대답해 봅니다. 이런 거 다 알잖아. F1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F2는 얼마죠? 2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F1이 1이다, F2가 2다 할 때 이 1과 2를 세 글자로 무슨 값이라고 부르죠? 함수값이라고 부르네요. 다시요.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요? 함수값이라고 부르네요. 다 같이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요? 함수값이라고 부르네요. 얘는 말 그대로 x가 진짜 1일 때 대응하는 무슨 값인 거야? y값인 거야. 다시 x가 2일 때 대응하는 y값인 거야. 이걸 우리는 앞으로 정확하게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라 부를 거냐면 x가 1일 때 x 이퀄 1에서 함수값 얼마입니다? 함수값이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될까요? 다시 f2가 2라는 건 x 이퀄 2에서 무슨 값이? 함수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봐보고 싶은 거야? x가 1인 상황 말고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을 봐보고 싶은 거야. 그 x가 1에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을 표현할 때는 무슨 기호를 쓸 거라고요?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쓸 거라고요. 리미트. 마음에 들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리미트 아래다가는 리미트 극한의 변수를 표기해 줄 건데 누가 1에 다가가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x가 1에 다가가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이때 리미트 아래에 있는 x를 앞으로 리미트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요? 리미트 변수. 다시 뭐라 부른다고요? 리미트 변수. 저 리미트 아래에 있는 문자가 x냐, t냐, s냐, a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리미트 변수 x가 1을 향하여 한없이 다가갔을 때 어떤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냐면 fx를 관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항상 리미트 오른쪽에다가는 내가 관찰하고 싶은 함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것처럼 x가 1에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해돼요, 안 돼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이 있겠다.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관찰하고 싶은 부분은 x좌표를 관찰하고 싶은 거니? No! 함수값이 어딜 향해서 다가가는지 보고 싶은 거야. 함수값이 어딜 향해서 다가가는지 보고 싶다라는 건 y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x가 1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대응되는 y값은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요? 1로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더라도 이런 점에서 대응하는 y값들을 다 찍어보면 어딜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는 1이라고 말할 거고요. 돼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 이퀄 1에서 무슨 값이? 극한값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목소리 한 번만 내보자. 이런 상황을 앞으로 뭐 어떻게 읽는다고요? x 이퀄 1에서 무슨 값? 극한값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다시 x 이퀄 1에서 무슨 값? 극한값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다시 x 이퀄 1에서 무슨 값? 극한값이 1입니다. 다시 x 이퀄 1에서 무슨 값? 극한값이 1입니다. 이렇게 읽는다고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시 x가 딱 2에서의 함수값이 2다. 얘를 x 이퀄 2에서 함수값이 2예요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fx의 y값은 어딜 향해서 가는지 보고 싶다. 그 말은 x가 2로 다가가는 방법은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방법, 작은 쪽에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의 y값은 어느 쪽에서 오든 관계없이 어딜 향해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2를 향해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읽을 거라고요? x 이퀄 2에서 무슨 값? 극한값이 얼마다? 2입니다. 이렇게 읽을 겁니다. 될까요? 선생님, 그럼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겠죠? 될까요? 자, 심심한데 그래프 그려봐요. 심심한데 그래프 그려봐요.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려보십니다. 틀려도 되니까요. 그냥 아무런 빈 공간에다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실래요? 빈 공간에다 그리시고요. 책상에는 그리지 마시고요. 아유, 초딩도 아니고 책상에다. 제발 벽에다가 낙서하지 마세요. 뭐 개똥이랑 뭐 누구랑 이렇게 하트 이런 거 제발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하지 말라고. 다 그렸을까요? 이렇게 그렸으면은 박수 받을 수 없겠네요. 자, 이렇게 그렸다 손. 이렇게는 안 그렸나요? 그럼 아예 못 그렸다 있을까요? 제가 아예 못 그렸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렸어요? 유리함수요? 어떻게 해요? 이런 유리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1차분의 1차는 배웠어도 1차분의 2차는 배운 적이 없다. 그럼 그래프를 못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렸습니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냥 확 이렇게 뭐 해버린 거야? 약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렸으면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도 지금 못 그린 사람이 대부분인 건가요?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90% 맞고요. 10%가 틀렸죠. 원찬이가 말해보자. 장래 우리 반의 에이스가 될 원찬이가. 원찬아.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나왔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나왔나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경아, 왜 이렇게 x-1하고 x-1을 약분할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약분할 수 있습니다. 딱 한순간을 제외하고는요. 약분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야? 나눈다야. 약분은 나누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뭐로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0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 이 짓을 해도 괜찮아. 언제만 빼고? x가 1일 때만 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x가 1일 때는 이런 짓을 못하는 거야. x가 1일 때는 값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y는 x 플러스 1과 동일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나 보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대답 한번 진짜 잘해보자. 대답 한번 잘해보자. F1은 얼마예요? 대답 한번 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F1은 얼마라고요? 진짜 2라고 말하고 싶어요? F1은 2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가능하죠. 다시 F0은 얼마야? 1이라고 말해야죠. 장난치지 말고요, 유성이랑. F3은 얼마예요? 4라고 말해야죠. 하지만 F1은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2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하려고 하더라도 값이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F1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말해야 돼요? 없어요.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없으니까 없다라고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간다라고 물어볼게요. 그때 너는 얼마냐? 우리 이런 걸 무슨 값이라고 읽었어요 아까? x 이퀄 1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 즉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x 이퀄 1에서 극한값은 얼마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x 이퀄 1에서 극한값은 얼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2라 말하고 싶었나요? 네, 2예요. 무슨 말이야? x가 1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2가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수 있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건 이쪽 영역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함수 fx를 관찰하고 싶은 거니까 무슨 값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보고 싶은 거다? y값.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x가 1에서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면 y값은 이렇게 구멍 뚫린 곳을 향하여 한없이 다가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어딜 향해서 다가가요? 2.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x가 1로 다가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면 y값은 2보다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2를 향하여 한없이 다가올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어느 쪽에서 다가오더라도 전부 다 2로 가니까 2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이때 우리 이런 상황을 x 이퀄 1에서 무슨 값? 극한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될까요? 이해될까요? 우리 x 이퀄 1에서 무슨 값은 없다고요? 함수 값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번 시간이 미적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극혐하는 건 뭘 극혐한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x 이퀄 1에서 함수값이 1이다 이렇게 못 읽으면 극혐해요. 그냥 원찬이 참고해요. 이거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x 이퀄 1에서 극한값이 1이다 라고 못 읽으면 극혐한다고. 알겠죠? 오케이? 함수값과 극한값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보자. 선생님이 함수 fx를요 x분의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뭐라 적어 놓는다고요? x분의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자, 자신 있게 말해보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읽는다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읽어요? f0 x 이퀄 0에서 무슨 값? 함수값.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다 같이 x 이퀄 0에서 함수값은 얼마? x 이퀄 0에서의 함수값 얼마? 다 같이 뭐라 말한다고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분모가 0이면 없잖아. 값이 정의되지 않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빨리 그렇다라고 해줘. 그렇잖아. 그쵸? 그럼 이건 얼마냐 이거야.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
너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 따져볼 거야. x가 0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방법이 있고요. 맞아요.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우린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보겠다라는 건 x가 어떤 곳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y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니까. 맞아요. x가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대응되는 y값은 어딜 향해서 가는지 보고 싶은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서 끝나겠다. 맞죠? 여기서 끝나는 거 맞죠? 아니라고. 여기까진 가겠다. 맞죠? 아니라고. 천작. 끝이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왜? 이 그래프가 쭉 Y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고 계속 올라가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x = 0에서의 극한값 중에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거야? 계속 커져요. 계속 값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야야야.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우주. 한 번은 들어봤겠다.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니?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으면 지금부터 들어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부를 거고요. 표기로는 팔자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알겠나요? 뭐라 읽는다고요? 무한대. 뭐라 읽는다고요? 무한대. 뭐라 읽는다고요? 무한대. 끝도 없이 한계도 없이 커집니다. 요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될까요? 그럼 이게 궁금하다. 선생, 무한대는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자. 무한대는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다시 뭐가 아니라고요? 숫자가 아닙니다. 뭘 나타내는 기호야? 상태. 어떤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인 거야. 숫자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숫자인지 아닌지 맞춰봐요. 이거 숫자예요, 아니에요? 이거 숫자예요. 1 밑으로 공이 1000개 있으면 10의 몇 제곱이라 불러요? 1000제곱이라 불러요. 10의 1000제곱 이런 거 많이 다뤄봤잖아. 안 다뤄봤어요? 다뤄봤잖아. 어디서? 상용 로그 할 때. 로그 씌우면 계산이 가능하잖아. 로그 10의 1000제곱이라고 해봤자 그냥 1000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공이 끝도 없이 끝이 없어. 이런 건 숫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걸 우리는 무슨 대라 부른다고? 무한대라 부른다고. 되나요? 지금 이번 첫 시간에 개념 잡자라는 거야. 개념. 수가 아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요.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대응하는 y값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건 숫자야, 아니야? 아니겠다, 그치?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아니야, 커지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다고요? 커지고 있는 거야. 이게 커진다면서요? 이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커지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요? 양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무슨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팔자 눕혀놓은 것처럼 무한대라고 쓴다고요. 근데 무슨 방향으로 커진다고요?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고요. 뭐라고 쓸 거라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겁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숫자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숫자가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0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말할 거야. 값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나올 때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이해될까요? 이해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여러분들 빈칸 어딘가에다가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요? 자, fx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심심한데 fx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 정도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그렸죠. x가 뭐보다 큰 쪽에서는요, 1보다 큰 쪽에서는 1보다 크다,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 주시고요. x 플러스 1이요. x가 1일 때 원래 2가 나오면서 기울기가 1이어야 되는데 등호가 없으니까 1,2는 구멍 뚫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나요? 다 같이 x가 1일 때는 0이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해 주면 되겠다. 되나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마이너스 1이래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현재 하얀색으로 표현한 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있는 그대로, 그죠? 여기서 몇 개의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Hey, f0는 얼마라고요? f0는 얼마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 했자고요? x 이퀄 0에서 함수값, x가 0일 때 y값, 맞나요? 다 같이 얼마? 다 같이 얼마? 진짜? 오, 0에서 함수값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어렵지 않죠? 다시 f2는 얼마? x가 2일 때 함수값 얼마? 3. 그쵸?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f1은 얼마? 당연히 0이라고 말해야죠. 당연히 0이라고 말해야죠. 이해되실까요? 왜요? 1에서 갖는 함수값은 여기 색칠되어 있잖아. 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x가 1로 다가갔을 때의 극한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야, x 이퀄 1에서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지랄. 상황이 좀 애매하다. x가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대응되는 y값은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딜 향해서 가요? 2를 향해서 가는데, 맞아요? x가 1로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다가오면 대응되는 y값은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딜 향해서 가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얘를 구체적으로 찢어보면 x가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fx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2를 향해서 간다고요. 맞아요? 될까요?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면 그 극한값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겠다. 자, 목소리 한번 내봅니다. 이처럼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값을 우리 앞으로 한글로 이렇게 읽을 거야. x 이퀄 1에서 극한값은 극한값인데 1의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옵니다. 무슨 극한값이라고요? 우극한값이라고. 같이 읽어보자. 무슨 극한값? 우극한값. x 이퀄 1에서 무슨 극한값? 우극한값. 우극한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볼래요? 무슨 극한값이 얼마다? 좌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읽을 거야. 다시 x 이퀄 1에서의 무슨 극한값? 좌극한값. 좌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읽을 거라고요. 되나요? 될까요? 돼요? 야, 얘는 우극한값을 말하는 거야? 좌극한값을 말하는 거야? 얘는 우극한값을 말하는 거야? 좌극한값을 말하는 거야? 그냥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그냥 극한값을 물어봤으면 우극한값으로 답하게 될까요? 좌극한값으로 답해야 될까요? 둘 다 말하던가 둘 다 말하지 않던가 해야 되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약속이 되어 있나 보다.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의 결과가 서로 달랐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기로 약속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극한값이 정의가 되어 있나 보다. 돼요? 안 돼요? 될까요?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보자.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아까 우리 이번 시간의 시작점에서 x 이퀄 2에서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다 같이 얼마라고 대답해요? 얼마라고 대답해요? 3이라고 대답해야 되겠다. 이해되실까요? 이 x 이퀄 2에서의 극한값을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좀 길게 표현해보면 왜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2에서의 무슨 극한값과 우극한값과 2에서의 무슨 극한값이 좌극한값이 3으로 같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겁니다. 되나요? 될까요? 그럼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 볼 수 있겠다. 아, 선생. 어떤 함수의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함수 fx의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이 어떤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까? 털리지 말고. 이런 상황일 때 a에서의 무슨 값이 우극한값도 존재하고 x 이퀄 a에서의 무슨 값도 좌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얼마로서? 알파로서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거야. 알겠나요? 알겠어요? 극한값이 언제 존재한다라고 말한다고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을 때요. 언제 존재한다라고 말한다고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을 때요. 알겠나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 풀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할 겁니다. 수고했어요.
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스버 가지 마. 남자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